잠깐만, SD카드 미지원이라고? 그럼 난 해피타임을 어디서 즐겨야 하는 것인가? 걱정만 해가 있잖아.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사이버펑크를 위한 감성 넘치는 게이밍 PC 조립 이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부품 하나를 실수하는 바람에 배송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잠시 옆으로 밀쳐두고, 오늘 영상은 진짜 뒤돌아서면 새로운 스마트폰이 계속 출시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12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갤럭시 유저분들께서 기다리던 소식, 오늘은 삼성의 갤럭시 S21 시리즈에 대한 루머 그리고 유출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도 단순 루머라기보다는 거의 유출에 가까운 이제는 방출이라고 해도 되는 에반 블레스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갤럭시는 출시일도 조금 더 앞당겨질 예정이에요. 삼성전자 뉴스룸을 보면 노태문 사장님께서 올리신 기고문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을 보면 내년 1월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를 통해 확인 사살을 시켜준 것이죠. 들리는 소문으로는 1월 중순에 공개를 하고 말에 출시 예정이라 합니다. 새롭게 출시될 모델은 갤럭시 S21, S21 플러스, S21 울트라 세 가지 모델로 기존 S20 시리즈를 이어가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젠 뒤에 5G를 좀 빼도 되지 않나? 이번 모델의 특징은 유출 영상과 사진으로 유추해봐서 기존 플래그십의 특징이었던 엣지를 버리고 기본형 모델은 모두 플랫 디스플레이, 울트라만 엣지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물론 처음은 아니에요. 갤럭시 노트 20 유출된 렌더링이 아닌 영상에서 보면 전면이 상당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엣지를 쓰면 베젤이 더 얇아 보이긴 한데 플랫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극한의 베젤까지 줄인 것으로 보이며 어쩌면 렌더링상으로 봤을 때는 전면이 약간 중국기의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삼성은 이제 렌더링이 좀 못생기게 나왔고 실물이 오히려 좀 괜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은 기대가 되는데 중국기의 느낌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기가 유출될 때마다 기기 하단에 왜 이러한 부분에 가리냐 라는 질문이 몇몇 있었는데 여기에 고유 코드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코드가 보인다면 이 기기를 유출한 사람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면과 다르게 후면의 디자인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첫인상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처음에 유출됐을 때는 굉장히 괴기하다, 아니 무슨 디자인을 이렇게 했지? 요런 생각이 들었지만 완성된 렌더링에 가까워질수록 꽤 괜찮은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제품의 컨셉은 카메라 부분을 엄청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번만 강조한 것은 아닌데 이번에는 더더욱 갤럭시 카메라에 캐릭터를 심어주는 그러한 디자인을 한 것이죠. 더욱 독특한 건 그냥 카툭티가 아니라 옆면 프레임에 카툭티까지 감싸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울트라는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또 S20 울트라 디자인을 보다가 S21 울트라 디자인을 보면 선녀 같다. 렌더링상 보기에는 모두 무광 소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울트라 모델을 제외한다면 기본 모델은 글라스틱,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쓴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노트 20를 보면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플라스틱이 절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닌데 S20 FE나 노트 20에 있는 플라스틱, 플래그십처럼 고급스러움을 살리지 못한 저가형의 플라스틱, 요 느낌만 절대 안 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도 실물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기존과 마찬가지로 색상 역시 라인별로 차별화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모델은 그레이, 화이트, 핑크, 퍼플, 플러스는 블랙, 실버, 퍼플, 울트라는 블랙과 실버, 이러한 이제 기존과 좀 비슷한 그런 구성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퍼플 골드 조합이 제일 안 팔릴 것 같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색상입니다. 아마 이렇게 출시한다면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께서 요 예쁜 갤럭시의 느낌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발 통신사 컬러는 따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보다 보니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부의 구성도 꽤 많이 달라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면 유심 트레이가 하단으로 이동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배터리를 완전 상단으로 올리면서 메인보드는 하단으로 구성하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무게중심이 너무 위로 쏠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배터리의 위치를 조금 위로 올리면서 타협을 보고 유심 트레이를 만들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유출된 디자인을 봤을 때 다른 스마트폰들은 뭐 전면도 거의 비슷해져 가고 후면도 거의 비슷해져 가는 디자인에서 새로운 갤럭시만의 디자인, 여러 방면으로 도전하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유출된 스펙은 기본 모델부터 보자면 6.2인치, 6.7인치의 LTPS 120Hz가 들어갈 것이고 디스플레이도 좀 아쉬운 점은 기존 QHD 플러스에서 FHD 플러스로 내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라면
좀 아쉬운 부분이죠. 램도 8GB로 내려올 것이고 광각과 초광각은 1200만 화소, 망원은 6400만 화소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배터리도 4800mAh로 탑재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사실상 다른 스펙은 기존 모델에 비해서 뭐 조금 너프를 먹은 듯한 느낌? 반면 울트라 모델은 확실히 스펙을 많이 신경 썼습니다. 6.8인치의 LTPO, WQHD 플러스 해상도가 들어가고 120Hz는 당연히 적용됩니다. 램은 12GB, 카메라의 구성을 렌더링 사진에서 봤다시피 조금 독특한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울트라의 경우 구멍 하나는 레이저 AF를 위한 공간, 하나는 심도를 위한 TOF가 아닐까 싶기도 했었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3배 망원 줌이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원 카메라가 2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3배 망원 카메라를 1개 더 추가하는 이유는 기존 모델에서는 2배에서 5배, 이 사이에서는 디지털 줌을 썼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쓰이는 구간인데 화질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디지털 줌이 아니라 광학 줌을 쓰기 위해서 3배 광학 줌을 넣고 또 이제 그 이상을 위해서 10배 광학 줌 2개의 망원 카메라를 넣는 것이죠. 초 광각은 1200만, 광각은 1억 800만, 망원은 3배와 10배가 들어갔습니다. 배터리는 5000mAh가 탑재 예정이에요. 그리고 전 모델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020년 갤럭시 플래그십의 특징이 프로세서가 기존 엑시노스가 아닌 퀄컴을 넣어줬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엑시노스가 탑재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왜냐면 여러가지 긱벤치에 유출된 자료로 봐서 램과 프로세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엑시노스와는 좀 다른 게 삼성의 커스텀 코어가 폐지되고 ARM의 레퍼런스 코어가 탑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를 제외하고 CPU 성능만 봤을 때는 퀄컴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AMD의 RDNA 아키텍처는 추후에 탑재될 예정이고 이번에는 기존과 동일한 말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출시가 되어 봐야 알겠죠. 아마 이 부분에서는 퀄컴이 계속 가격을 높이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오히려 엑시노스의 비중을 점점 더 늘릴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스펙이고, 이 스펙과 여러가지 디자인 외에도 유출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도 출시되기 전까지는 뭐 세라믹 글래스, 전 카메라 야간 모드 등을 몰랐던 것처럼 말이죠. 먼저 S펜에 대한 지원입니다. 노트 시리즈가 이제 점점 사라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이제 S 시리즈에 S펜이 통합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봤을 때 기기에 내장은 할 수 없고 기고문을 봐서는 필요하다면 S펜을 쓸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보여요. 카메라, 이것도 기고문에서 조금 더 이제 내년에는 카메라에 더 신경을 쓰겠다 했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아이폰에 비해서 많이 좀 처지는 동영상 촬영 기능에서도 더 많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고문에 있었던 울트라 와이드 밴드에 대한 활용성을 점점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갤럭시로 뭐 현대나 기아랑 협업해서 디지털 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이건 진짜 좀 꿀일 것 같은데요. 마치 애플 칼키어 같은 것처럼 말이죠. 저도 S21 플러스를 기다리는 유저로서 만약 진짜 QHD가 아닌 FHD로 다운그레이드가 되었다면 적어도 콜만이라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루머로는 울트라만 LTPO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 울트라와 동일한 콜만이라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초음파 지문 인식 센서의 크기도 더 커진다는 루머가 있는데 이것도 인식률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설마 울트라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재미있는 것은 초광각 카메라의 화각도 살짝 더 넓어지고 AF를 지원한다는 루머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알고 보면 이제 삼성 갤럭시의 보급기, 중급기에서 접사 카메라를 넣으면서 이것에 대한 이제 효용을 좀 봤을 것이고, 이것을 플래그십에 이제 적용할 단계가 되었나. 설마 이것도 울트라 모델만? 나머지는 새롭게 적용될 원 UI 3.1에 대한 기능들, 이번에도 애플과 동일하게 충전기와 이어폰이 빠진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참나. 마지막으로 결국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갤럭시 S20 출고가가 한국은 사실 좀 저렴한 편이었는데 해외에서는 오히려 아이폰 12 시리즈보다 더 비싸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어폰과 충전기까지 빠지면서 진짜 확실하게 저렴해지지 않는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격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 원가 절감을 한 만큼 가격을 내려준다면 확실히 좀 많이 구입을 할 것이고, 만약 원가 절감을 오지게 했는데 가격이 크게 내리지 않았다면 판매량에 큰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해요. 작년부터 갤럭시를 써오며 작년만큼은 아이폰보다 갤럭시를 메인으로 더 많이 써온 유저로서 새로운 갤럭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급 차이를 뒀을지, 저는 작년에 출시된 갤럭시 중에서는 S20 플러스가 가격 빼고는 가장 최상급의 만족을 주는 폰이었는데 이번 모델 또한 그만큼의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가격과 스펙 적절한 조합으로 최상의 만족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생각해보면 루머를 이렇게 종합해봤을 때 작년에 출시된 S20 시리즈는 디자인은 평범했지만 있는 스펙, 그러니까 그때 쓸 수 있는 스펙은 최대한 다 때려 박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스펙을 넣어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팔리는 거로 봐서 디자인에 좀 더 집중하고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을 보고 출시하는 모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갤럭시를 진짜 많이
구입한 것 같아요. 폴드2도 오래 썼고 그 다음에 오래 쓴 게 S20 플러스가 가장 오래 썼고 노트 20 울트라도 오래 썼는데 그거는 지금 밖에 있는 것 같고 진짜 갤럭시 진짜 많이 썼다.